안녕하세요. 뒤에 친구들 앞에 자리 많이 있어요. 아, TV가 더 잘 보여서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글씨가 TV가 잘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앞자리 있으니까, 필요하면 앞으로 오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앞자리 오시면 더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효과가 있나 봐요. 역시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어찌됐든 그래도 오늘 또 2부까지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담임선생님들 통해서 유튜브 링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또 친구들이 더 적게 온 것 같은데, 네. 봤더니 조회수가 40회더라고요. 네. 네. 아, 많이 본 거예요? 어, 네. 많이 봤으면 좋겠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네,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기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 형식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자리를 하게 해주신 네, 학교 측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이야기를 끝으로 끝냈었죠. 그러면서 피드백이 잠깐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네, 자기 이야기를 확실히 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자 또 이것들을 좀 찾아내서 의미 부여하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자기 이야기를 써야지 저는 이 진짜 유사도 검사 요 부분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기는 수시 6개 종합으로 쓸 건데 자소서를 다 비슷한 내용으로 쓸 건데 그거는 유사도에 걸리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안 걸립니다. 네, 그 6개 종합 쓴 친구들 실제로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지도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비슷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인재상이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단어들 조금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내용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그 대학은 대학끼리 공유해서 자소서를 공유하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대학 자체 내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배들 거를 가끔 이렇게 도용하는 경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선배가 그 과도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형식을 빌려오더라도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챙기는 것은 채워넣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중복한 내용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관은 없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들은 대학끼리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 이야기 했는데 그 사이트에다 오히려 유사도 검사를 넣어버리면 유사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자기가 쓸 자소서를 다 넣었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가 다 섞이겠죠. 그래서 학교가 섞이다 보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사도가 더 올라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쓴 걸 믿고 작성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업을 받고 왔지만 저도 수업을 하다 와가지고 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저도 여러분도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무엇을 어떻게 쓰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의 과정으로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실제로 쓴 예시하고 제가 첨삭한 걸 보면서 어떤 방향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게 좀 더 좋은 것인가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엑기스인데요. 자, 그 전에 안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저의 주관적인 방식이에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첨삭을 지금 제가 6년 정도 해왔는데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자기소개서 쓰는 공식적인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첨삭하는 사람들, 자소서를 바라보는 입장의 사람들, 특히 올해는 문항이 바뀌어서 그것을 분석하거나 바라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보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누가 틀렸나?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나한테 좀 더 맞는 설명 방법, 그 다음에 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진짜 다른 곳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나는 이거 하는데 너희는 하니? 하면 학교마다 조금 반응이 다르지만 거의 안 해줘요. 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학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받는 경험보다는 적어도 저희들이 혹은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입시에 있어서 책임감을 져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봐주는 학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대충 봐주거나 대략적인 거 개인의 의견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3번에는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해주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교사의 의무가 아니에요. 첨삭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 거고, 선생님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첨삭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안 해줘? 선생님 왜 제 거 안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저는 좀 속상해요. 내 의무가 아니고 나는 시간을 쪼개서 해주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지, 제가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거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지만, 기본 원칙은 담임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에서는. 왜냐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담임 선생님들이 먼저 첨삭을 여러분들하고 상담하시면서 첨삭해 주시기 원칙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저희 반에 이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 직접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그때 첨삭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와서 선생님 저 첨삭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줄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네, 다 대기하고 있고,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봤죠? 첫 시간에 계속 고쳐가는 과정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한 번 와서 이례적으로 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 능력을 믿으세요. 정말 잘 봐주시고, 담임 선생님들 다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미 노하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탁드려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담임 선생님 거쳐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추가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이제 우리가 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기록은 교사의 권한이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잘 쓰면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엉망으로 쓰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준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수준 미달이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쓴다 해서 얘는 정말 뛰어난 학생이야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글이 아니라 서류고 충분한 내용이 필요하고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검증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막 엄청 잘 써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제가 대신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해서 구체적으로 잘 상황에 맞춰서 잘 쓰기만 하면 합격을 내가 면접을 볼 때 질문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소서가 되면 입사관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검증하는 질문들을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는 서류인 것이지.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생기부 보면서 어떤 소재를 찾았을까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제일 좋은 건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주체적인 활동을 쓸 때 생기부의 표현이 너무 자세히 되어 있는 거 쓰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미 입사관이 읽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건드려야 돼요? 나는 이거는 진짜 나한테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활동인데 표현이 잘 안 돼 있거나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보완하는 것이다.
내가 이걸 보완해서 나한테 장점으로 끄집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소재를 활용하세요. 물론 그런 소재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잘 설명되어 있는 걸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우선은 자세히 선택되어 있는 거,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너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 적어져 있는 내가 의미 부여를 한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점들의 그런 활동들을 기록하시는 게 차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생기부의 내용들을 좀 더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내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데 정확한 진로가 아니더라도 어떤 계열 정도는 생각하셔서 계열에 맞는 활동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죠? 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네, 여기 원래는 다른 데서 안 해준다 해서 보문고 만세에 적어놨다 지웠는데 네, 보문고 좋은 학교입니다. 별로 공감 안 하네요. 네,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보문고 졸업생이에요. 저는 보문고 졸업생 아닙니다. 저 아직 졸업 못해요. 네. 자, 이 말부터 시작할 거예요. 항상 이 자기소개서 특강할 때 이 부분에서 항상 제일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요. 이 말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써가야 될지를 좀 가늠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선생님이 참석하면서 진짜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참석 과정에서 지금 10가지의 말을 보여드릴 텐데 이 10가지를 진짜 많이 이야기했어요. 거의 한 명당 한 번씩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오거든요. 네, 첫 번째 부분은 쓸데없는 표현을 쓰지 말자. 글자 수가 모자란다. 그렇죠. 저번에는 3,800자였는데도 그래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 2번 해봤자 1,800자잖아요. 1,800자. 아니, 2,300자인가? 네. 글자 수 엄청 모자랍니다. 선생님 쓸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모자랄까요?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막상 써보면 어필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때 막 쓸데없는 설명들. 특히 거기에다 지식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으면 물론 이런 건 있죠. 내가 개발한 이론, 서영국론 막 이런 거. 보문고 학생들을 뭐 규정 지을 수 있어 어떤 내가 이론을 만들었다. 보문고와 매점의 상관관계 막 이런 거. 아침에 에어컨 틀어주는 시간과 보문고의 학습 수준의 상관관계 뭐 이런 연구를 했다 해서 서영국의 이론 이런 거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식은 월등히 입사관들하고 교수들이 월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닐 과를 이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 이야기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지식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주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지식은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타고 들어가면 힘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첫 해에 가르쳤던 애인데 서울대 지교를 썼는데 그 친구가 자기소개에서 4번 자율문항에다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써놨어요. 철학과 교수가 탈탈탈 털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이해했는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걸 보고 싶으니까 접근해서 물어봐 버려요. 아예. 왜 어설프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탈탈탈 털립니다. 내가 완벽한 전공적 지식, 그것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활용뿐만 아니라 단점과 한계점 그리고 나아갈 길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 이상 지식을 언급하는 건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수식하는 말들,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말들, 이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쓸데없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생각보다 많아요. 자신을 깎아내리는 표현. 옛날에는 일본에서 이런 걸 많이 썼어요. 항상 이래,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내신 시험을 봤는데 나 자신의 학습 상태에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말들 막 쓰거든요.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건 참 좋은데 처음부터 못했다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런 것에 문제가 인식이 돼서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랑 저는 치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잘해졌습니다. 누구 뽑고 싶어요? 네, 굳이 나에 대한 단점을 어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글자 수도 적고 자기소개는 자기의 장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처음부터 각인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아, 이 친구는 원래 못했던 친구. 물론 특별한 방법, 진짜 막 교수들이 극탄하고 경탄을 할 방법을 썼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이펙트를 주지 않은 이상 자기 자존심이나 이런 자기가 부족하다는 표현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근데 시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들 쓰기 시작할 때 자꾸 그쪽으로 자기가 몰아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도 쓸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면을 찾으려고 해야 되지 나의 부적인적인 면모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꼭 못해야지만 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만 어느 정도의 경지나 관심 있는 건 애초부터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왜 생겼는지 굳이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죠. 좋아한다는 표현도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다 그런 친구들만 오기 때문에 동기를 막 부여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글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뭘 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왜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활동을 쓰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했던 활동들을 설명해서 써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보고서 써왔어? 이거는 탐구 보고서야. 실험 보고서야.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선생님은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어. 보고서를 보니까. 근데 얘들이 원하는 건 보고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야. 내가 어떤 걸 하고 주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수행했는지 무엇을 연구해서 실험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보고서처럼 써와요.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 염두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짜 길게 쓰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1500자를 한 문장으로 쓰는 친구도 있었어요, 옛날에. 1500자를. 문장을 안 끊어요, 세상에. 문장을 끊어서 써야 돼요. 이거는 딱딱한 글이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짤막하게 필수적인 성분이 들어간 상태로 문장이 완결돼야 돼요. 길게 느려 뺄수록 주술 관계가 안 맞아요. 시작하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안 맞아버려서 모호해집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안 맞아버려요. 길어지면. 그래서 차라리 끊고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다고 막 나는 보문고는 이야기 못하지. 나는 고등학생이다.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나는 그래서 실험을 했다. 이렇게는 쓰지 말고 그렇지만 내용을 담을 때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쓰게 하고 문단 구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글쓰기 배울 때 문단 하나의 주제가 하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하셔서 다른 내용이면 끊어서 줘야 돼요. 입사관들도 사람이에요. 읽기 편한 글을 더 좋아합니다. 딱 눈에 봤을 때 읽기 편한 글들이 있어요. 문단으로 딱 구분되어 있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 결정되어 있는 한 문단에 하나씩 딱 들어가 있을 때 파악하기도 훨씬 쉬워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단 하나도 구분 없이 그대로 줄글로 써온다. 읽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은연중에 얘는 자기 이야기를 정리를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단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잠깐 막 말미에 이야기했죠? 양을 줄이는 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2학년 많이 써갖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어요. 많이 써갖고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최대한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도록 하자. 예전에는 2번 항목이 3개 이내로 쓰라고 하는 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3가지를 써야 될지 2가지를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요, 친구들이. 그 다음에 뭐 3번 문항에선 배려, 뭐 이런 것들, 갈등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써라고 했었을 때 몇 개를 써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 오면 항상 그래요. 많이 써라. 종류를 여러 개로 써라. 다양한 면을 보여줬을 때 좋다. 근데 이때의 다양한 면,
똑같은 면모를 보여줄 거는 안 되고 다양한 면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번에 써야 될 게 학업하고 그 다음에 활동이잖아요. 그럼 내가 앞에서는 첫 번째 부분은 학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 인식하고 문제로 인식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힘을 길러내는지를 쓰고 그 학문적인 부분에 썼다면 두 번째는 확실히 뭐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지. 처음 그런 친구 있어요.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다 실험으로만 쓰는 친구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다 실험실에서만 있었던 이야. 근데 그것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면이 달라야 돼요. 뭐 1번이 내가 학업적인 부분에서 결과를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끈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리더십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창의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거나 다른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모를 다르게 발산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문제인식, 문제 해결, 결과 그래서 도출 그래서 난 느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에서 문제인식, 문제 해결, 결과 도출 이런 포맷은 진짜 할 이야기 없구나 라고밖에 못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이 소재로 드러내야 될 나의 면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일부에서 봤던 것처럼 학교의 인재상들 창의성을 강조하는 학교였는지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학교였는지 기본적 교양 과목을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학교인 건지 그것에 맞춰서 내가 보여줘야 할 면모 이과라면 이런 사람들 좀 뽑고 싶어 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저를 경험으로 해서 내가 만약 국어교육과 교수다라고 하면 저는 글쓰기나 아니면 문학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나 다양한 작품을 접해봤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창의력 새로운 것들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른 해석이나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쪽을 갖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한 가지면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별로 다른 경쟁 상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양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소재들로 많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우면 제가 컨설팅 할 때 이 소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항상 다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고 했죠. 그때 일부 수업할 때 뒤에 이제 졸업생들이 왔었는데요. 그 반에 실제로 저하고 참석했던 애가 저한테 받고 반에 가서 두 단어 남뜨고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약간 울음 섞인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던데. 그 정도예요. 거의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조사해 놔야지만 좋은 것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가끔은 1번, 2번에 들어갈 것을 크로스해서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 소재는 1번이 더 필요하고 이 소재는 2번에 가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나서 배치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다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좋은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너무 좋은 문장이 나왔어.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장이 딱 나와버렸어. 그러면 그거에 매달리면 글이 안 만들어져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문장 하나 때문에 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문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쓴 문장이어서 포기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다 지워줄 수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문장 써놓으면 왠지 내가 낳은 자식 새끼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바꾸면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이게 친구들이 이제 내용을 생성해낼 때 어려워할 때 이걸 또 던져줘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너가 이 자소서를 통해서 네가 입사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딱 던지면 항상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가서 내 목적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해서 적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자꾸 이상하게 가버리면 취지에서 벗어나거든요. 이건 대학을 가고자 하는 서류 작성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주제에서 안 벗어나게끔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9번째,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 부여가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항상 지나고 나서 의미 부여가 됩니다. 너무 솔직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자기소개서는 나를 드러내는 글이고 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고 나만 전문가야, 나에 대한.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써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한번 쓰기로 생각했으면 포기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썼을 때 좀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무서운 건 알아요. 두려움은. 결과가 바로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하향 준비도 좀 하고 과감한 선택도 하고 6개를 쓸 수 있다는 건 다양한 선택, 승부수를 걸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6개를 다 그래 내 인생은 뭐 있겠어. 뭐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러시면 마시고 담임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저 있는 전형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최저 있는 전형을 걸고 그다음에 이런 건 승부수를 던진다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이제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친구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네, 너무 좋대요. 코로나라서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서울에서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많은 자극을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진짜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네.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제가 2학년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K대를 한번 다닌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고구려 대학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주대학이었는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2년제 전문대학이었어요. 네, 진짜 다녔어요.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더 절실히 알아요. 출석만 했는데 4.46이 나왔거든요. 학점이. 네, 근데 1등이 4.5였어. 그래서 나한테 장학금을 안 주겠대. 내가 수석 입학했는데. 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그냥 그만뒀어요. 그 돈으로 재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재수해서 이제 고교과 갔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그냥 점수 맞춰서 갔어요. 사범대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국어를 공부하고 난 글 쓰고 싶어서 국문과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남아가지고 이런 말 이렇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고. 네. 그래서 우연찮게 사범대에 와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진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고 얼마만큼 나를 같이 가주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나 자신을 공부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네, 그걸 꼭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설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 단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배우셨죠? 네, 이게 진짜 일반적인 글쓰기 단계인데요. 나 중학교 때부터 이걸 썼어요. 제가 나이가 40인데 제 중학생이 15살이면 지금부터 35년 전인가요? 25년 전이죠? 35년 전이면 큰일 나지. 네, 제가 이렇게 숫자 약한데 25년 전에도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아직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겠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효과적이고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글쓰기의 방법. 근데 글 쓰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안 써. 그러니까 아이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쓰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안 쓰죠? 절대 이렇게 안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학습지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단계로 만들어지게 돼 있죠. 제 거 뭐 글쓰기 학습지 같은 거 보면 다 자료 어떻게 모아가지고 구조 쓰고 개요 쓴 다음에 글 쓰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를 계속 했는데도 안 지키더라고요.
진짜 25년 동안 이거 절대 몰랐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도 안 바뀔 거예요. 이 글쓰기 이론 70년대에 나왔어요, 사실. 아직도 안 바뀌어요. 이유는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소서도 어떻게 말하면 텍스트, 서류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료 수집하겠죠. 어디서 자료 수집하겠어요, 여러분들? 네, 생기부에서 자료 수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기부에 없는 것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뭐는 안 돼? 사교육 유발 요소는 안 돼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림피아드, 뭐 성적, 해외 봉사활동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내가 누군지 알 만한 사람의 자제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경험도 역시 안 되죠. 그런 거 빼고 생기부에 없는 것도 사실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해요. 자료 수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자료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배치를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쓰죠. 배치를 해서 실제 이때는 글을 쓰는 거 아니고 문장으로 배치를 하죠. 1번에다 이거, 2번에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고쳐야 됩니다. 첨삭한다고 해주니까 처음부터 그냥 생짜로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급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 번은 고쳐보고 와야 돼요. 한 번은 읽어보고 와야죠. 써놓은 걸. 써놓은 걸 고쳐보고 오지 않고 오면 여러분 저한테 창피당해요. 혹은 담임선생님한테 창피한 거죠.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고 나서 고쳐보고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해야겠죠. 네, 생기부에서 네, 엄청난 친구였죠. 네. 이런 자료들 자율활동. 지금은 글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생기부 뽑아달라고 하세요. 담임선생님한테. 자기소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뽑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뽑는 서류로는 생기부를 뽑으면 3학년 친구들은 2학년 때 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2학년 친구들이 2학년 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비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죄송하지만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당장 안 뽑아줄 수 있어요. 왜? 아직 세특 기록이 안 되니까. 세특이랑 1학기 그 자율활동이랑 이런 게 다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급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지금 말고 한 일주일만 있다가 여름 시작하면 그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때쯤 이야기하셔서 뽑으신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돼요. 뭐 1번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2번은 파란색. 중복돼도 상관없고 그 다음이고 중요도 표시를 좀 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부를 계속 들고 다니셔야 돼요. 계속 읽어보시고 왜? 이거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읽어보시고 이것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한 편인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만드셔도 되고 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친구들 보면 더 잘 정리했더라고요. 어떤 요소들, 문항별로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여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표현들이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정도를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써야 돼요. 네, 실제 쓰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있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국어교사이지만 네, 저도 대학을 나왔고 영어를 쓸 줄 알아요. 디테일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소설 작법에도 나와요. 디테일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고. 디테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디테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와요. 이 디테일은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상황에서 나오고 의외로 그 세부적인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나한테 이런 면모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표현은 쓰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모호한 표현은 상대적인 표현, 좋다, 나쁘다, 크다, 낮다, 뭐 향상됐다, 뭐 떨어졌다, 낮아졌다, 커졌다, 뭐 이런 형용사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인 표현들 쓰지 마시고 원래 존재하는 어떤 물체나 사물이나 어떤 객관적인 표현들을 좀 쓰셔야 되고요. 숫자나 이런 표현들 써보는 게 좋죠.
추상적인 표현. 네, 머릿속에서만 관념적으로 표현되는 것들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자주 그러잖아요. 활동지 같은 거 쓰면 활동에 참여해서 참 보람찼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보람찬 거. 그거 알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뇌에 코르티솔이 분비가 돼가지고 나의 어떤 호르몬 분비량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보람찼다라고 쓰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화한 점. 보람찼으면 그것에 대해서 몇 시간 이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행동들로 바꿨겠죠.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입사관이 궁금해할 것은 나이고 활동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고서처럼 쓰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실험 설계를 했어요. 실험을 해서 결과를 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무엇을 했냐고요. 나는 측정을 담당했다거나 나는 실험 설계 중에서 가설 설정 부분을 맡아서 가설이 틀림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실험에 있어서 피드백을 하고 결과를 역으로 산출해서 그것에 대한 오류를 분석해냈다든가 뭐 아니면 수행평가하는데 영상 만들었는데 내가 편집을 했다든가 어떤 역할이라든지 내가 한 어떤 행동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왜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활동 내용을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서술하고 가급적이면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좀 그려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활동했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관들도 다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도 입사관들 오면 가끔 물어봐요. 학생 생활 기록부를 신뢰하나요?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데 입사관들이 FM으로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안 믿고 뭘 믿습니까? 다 믿죠. 일단 믿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학생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입사관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했다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진짜로 했다면. 가끔 진짜 친구들이 소재 갖고 가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너 진짜 했어? 안 했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진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한 걸 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냥 표현들 몇 개만 보면 학생이 진짜 했다 안 했다를 나도 아는데 수천 명들을 계속 보고 있는 입사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진짜 한 것들로 가지고 내 이야기를 쓸 때 구체적으로 써서 그걸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집어넣어 줘야지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그걸 좀 더 예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잠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읽어보세요. 네,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음료수를 마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쓴 걸까요? 네,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쓰면 절대 전 통과 안 시켜줍니다. 얼핏 보면 엄청 막 자세하게 쓴 것 같잖아요. 막 구체적이고 막 폭넓은 분야의 사고를 가지고자 한 가지 과목이 아닌 학업 성취를 내고자 했다. 나의 꿈은 나노생명공학도이기에 생명과학 공부도 좋아했지만 여러 학문을 접하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언어적인 부분, 억사적인 부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중구장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추상적이에요. 진짜 이 정도로 쓰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들어가서 써야 돼요. 그나마 건질만한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옛날에 이 친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스터디를 직접 주체적으로 만들었던 거, 그리고 영자신문반 가서 내가 기사를 작성한 거, 그 다음에
동아리본을 내가 직접 모집한 거. 요거 말고는 사실 요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다. 뭐 나노생명공학도? 이거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저것도 얼마나 많은 방대한 분야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런 표현들이 구체적인 게 아니라 고쳐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제가 실제 내가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더 자세하게 쓸 수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을 그나마 내가 내 범주 안에서 더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바꿔봤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폭넓은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미래의 나노 생명공학도를 꿈꾸는 학생이다.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언어와 역사형의 과목도 수강하여 이수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과학 선택을 했는데 나는 언어학이나 인문학의 과목도 수강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거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왕이면 여기에 어떤 영역의 과목이었는지 차라리 더 직접적으로 적으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모르니까, 이 학생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디테일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자신문반 들어갔다고 하면 환경과 적정 기술을 제목으로 하는 기사를 영작하였으며 취재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 3가지를 제안하고 대자보로 만들어 국도에 게시하였다. 실제 가시적인 행동과 이 결과물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진짜 한 거죠. 이건 제가 만들어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행동 요소들. 글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 무엇을 직접적으로 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목만 봐도 얘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갖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영어로 작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포함하고 있으면 이 심각성을 인식하는 걸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로 활동한 주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성과 함께 이 구체성을 확보해야 좋은 표현으로 글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글 잘 못 써요. 저는 글쓰기 잘 못합니다. 근데 글쓰기 못하는데 왜 선생님이 첨삭을 하느냐, 이런 걸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영어 유튜버들 많잖아요. 영어 잘 만들어야지 영어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역으로. 그래서 저는 글은 잘 못 쓰지만 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참 못 쓰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걸 귀신같이 찾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제 고쳐 써야 되겠죠. 조건은 있어요. 첨삭은 한 명하고만 진행하세요. 첨삭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고쳐 쓰기를 해가지고 갖고 갔을 때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써, 이런 부분 이렇게 쓰면 좋겠어 라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내용 형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한 명하고 하셔야 돼요. 왜 한 명하고 해야 할까요? 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들이. 그래서 여러 명 걸 다 들어버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맞지? 다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진짜 첨삭은 한 명하고만 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주로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뭐랄까요?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하고 하는 게 좋아요. 첨삭이잖아요. 글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럼 내 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근데 가서 봐주세요 하면서 이게 보여드리고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첨삭할 수 없어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절대 첨삭 못해요. 물어보고 계속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생각해?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분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3학년 선생님 아니더라도 뭐 2학년 때 담당했었던 선생님, 그리고 특히 나는 내가 지원하는 게 교과와 관련돼 있다면 그 교과 선생님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국어교육과 나왔단 말이에요. 문과 성향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과를 다 알겠어요.
지도해본 경험은 있지만 내용적인 검증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생물이나 화학 선생님이나 뭐 지구과학 선생님이나 물리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내용 검증하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 부분에 정확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글의 구조라든지 구성이나 배열 이런 것들을 봐주는 사람이지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첨삭을 진행할 때는 한 명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점검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건 좋아요. 점검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정도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 첨삭은 절대 꼭 한 명하고만 해야 합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글이 아니라 진짜 입사관이 보고 싶은 글이 되게끔 써야 되고요. 쓴 다음에는 소리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작년, 따끈따끈합니다. 작년에 저희 반 친구였는데, 아까 말했던 그 친구예요. 보면, 다양한 학교들, 한 4개 정도 학교들 이렇게 쓰면서 요 문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자율문항 쓰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친구는 1차는 다 통과했어요. 어차피 직윤, 어차피 끝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고대, 연대, 뭐 성대 다 통과하고, 네, 했었고요. 지금은 서울대는 안타깝게 떨어지고 고대, 연대, 성대 다 붙어서 고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데 이 친구도 처음에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친구예요. 네, 이 처음에 1번 학습에 대한 부분들. 근데 문학작품, 문과 사회 선택한 친구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어떤 여성의 인권 문제 이 부분을 자기가 뭐랄까 어떻게 말하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기가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걸로 갖고 간 걸 사례로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예 줄을 꺼놨죠. 이거 왜 내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선생님의 조언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면 주체성이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을 해서 발상을 자기가 했어요. 의무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인식 하는 건데 그때 이건 굳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주체성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개입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버려요. 실제 안 그랬는데도. 그래서 내가 빼라고 했어요. 아예. 그래서 시대별 여성 인권이라는 실태를 주제로 관련 자료를 분석한 탐구를 진행했다로 쓰는데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여성 인권의 양상을 파악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고 있는 가지고 온 작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거든요. 한두 작품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드러나 있는 어떤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선들을 가지고만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가 읽어낸 부분들로 놔두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한번 지워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고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문제인식을 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작품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상했는데 보완을 해서 아예 드러내게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도 너무 구시대적이어서 현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배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갑자기 또 이걸 갖고 왔더라고요. 뭐 공과경 목록을 만들어서 실천해서 선행동을 했다.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선악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거든요.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부러진 사다리를 고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야 돼요. 근데 그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법을 찾았다 하면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다 중간 단계가 더 있었는데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1번은 좀 다른 취지여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건 학업적인 부분들만 드러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노력했던 학교 활동들하고 결부시켜야겠죠. 물론 이 요소도 지금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라든지 아니면 내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어떤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했다 이런 식으로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999자까지 딱 떨어지게 해서. 원래 한 1200자 썼었는데 제가 다 줄였어요. 줄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올해는 문항이 바뀐 상태에서 올해 문항에 맞춰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 예시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1, 2번이 1번으로 간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학생이 똑같이 2번 문제를 썼습니다. 그때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의 개방형 의원으로 지원하여 활동하였다. 저 이거 엄청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친구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 거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외부 활동들을 했었다는 걸 사교육 요소가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학생의 의장까지 했던 친구거든요. 광주광역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실제 한 행동과 활동들 그것들을 좀 드러날 수 있게끔 좀 적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듬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작성시켰을까요? 어떤 면모를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참여를 하고 자기가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는 직접 참여해서 학생 때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직접 하고 어떤 걸 해나가는 사람이었다. 그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자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걸 가지고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하기 힘든 그런 거죠. 근데 정치교학과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4년 전에, 이건 이과 친구예요. 이제 사회 선택한 친구들 거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 친구는 농생명과학대에서 결국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합격해서 서울대 갔는데, 3학년 친구는 1학년 때 아마 이 예시를 봤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잘 써왔어요, 처음에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누구한테 보냈냐면 생물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써왔는 걸 이렇게 첨삭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이렇게 했던 건 중요한 건데 이런 말들은 없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필요 없는 거죠. 이 말이 없어도 위에 게 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 맥락상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검증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 모드리치, 산자라 아지르, 토마스 린달의 DNA 복귀작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져 스스로 논문과 자료를 타 생명과학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거창해 보이지만 내용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한다고, 다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어떤 기법이나 어떤 핵심적인, 이걸 진짜 공부했으면 나올 수 있는 공통적 단어, 그게 핵심이거든요. 공부하는 핵심. 그걸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생물 선생님한테 가서 너 이거는 내용 점검을 한번 받아라. 나는 판단해 줄 수가 없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 관심, 그 다음에 물화일체 조직했고 추출 실험 지혜무 기술에 대한 발표도 했고, 차이점 단점,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다루면 됐겠지만 그러면 뭐예요? 탐구 보고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어떤 목차 정도가 되는 정도로만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양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걸로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만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래서 유전자 전체에 대한 관심, 가위 기술, 크리스퍼죠. 그 부분, 과학윤리에 대해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아예 다 압축시켜 화학상 봤던 화학들이 DNA 복구 기작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생겨서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테드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영작을 하는 다른 교과목에서 적용해서 자신의 내용 생성을 했던 그런 걸로 쭉 갖고 가는,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걸 계속해서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그런 식의 활동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려서 이제 마지막 사례만 볼게요. 이 친구는 거의 첨삭을 안 했었어요. 진짜 완성도 높게 써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이거 부분들이 아주 좋았거든요. 이 친구는 이 교육학과에 지원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입시 경쟁에 빠지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해봤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추상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관념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었어요. 자기가 활동해서 실제 가서 겪어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경험과 공감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진짜 저기 고려인마을 월곡동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친구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 다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면서 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 사회문화에서 봐온 질적 연구를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결론을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회선생님한테도 한번 검증을 받았고요. 이 문제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책을 읽고 그래서 어떤 결론들을 자기가 내려가는데 이 위에 있었던 그런 활동과 행동, 그 다음에 자기의 깨달음, 그거를 또 검증해 줄 수 있는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계층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공부라는 이 단어를 좀 써가지고요. 알며 범위를 확장을 해서 직수 해결화된 평가를 통해 검증 행태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것에 대한 답이에요. 이걸 드러내는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구나. 그래서 몇 가지 표현되는 부분만 좀 바꾸고 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랬던 친구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교대에 지원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써왔어요. 이게 3번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길게 썼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이었어요. 부담감이 상당했다 그러면서 쭉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진짜 네가 한 거를 써야 되니까 이거는 동기부여하고 그냥 너에 대한 핑계를 좀 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요. 아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는 살렸지만 의사소통으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의견을 반영한 의사소통 기능을 활용해서 다채로운 변화를 주고, 그래서 실제 했던 걸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쓰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나를 더 썼어요. 그쵸? 그래서 이 첨삭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애는 의사소통 능력 갖고 있지만 여기 아이들의 교대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해낸 거죠.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줬을 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조금 포기하고 내가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생각보다 글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구체성을 확보하게 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서 아주 좋은 거죠. 글을 잘 썼다고 하잖아요. 자,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겼죠. 지금 벌써 37분 가고 있는데, 일단은 정리하자면 3학년 친구들은 곧 있으면 학기말이 정리가 되고 이제 생기부 기록이 끝나갈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하셔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생기부 받으셔서
방금과 같은 절차를 가지고 한번 작성하시고요. 방과후 안 하더라도 담임선생님한테 연락하셔서 학교 좀 나오세요. 공부하셔야 되고 학교 나와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 학교에 있어야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서 참석을 하시고 학교도 좀 나오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첨삭 이제 글 쓰게 되면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써야 되느냐 이거 엄청 고민하라고 그랬죠. 쓰게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포기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시기 바라고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 가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담임선생님 통해서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2학년 학생들은 힘들죠. 제 이야기가 아직은 당면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지금 3학년 위주로 이야기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놓으세요. 기록이 될 수 있을 만한 내 진로하고 상관없더라도 다양성을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여도 꼭 생명 관련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게 적극성이고 주체적인 그런 거예요. 아까 리더십이나 주체성,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필할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을 수 있지만 2학기 전면 등교하고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많이 괴롭히세요. 이거 이렇게 만들고 싶다, 저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담임선생님 아니면 교과 선생님들한테라도 계속 질문 던지고 어떤 결과물들 만들어내고 어떤 행동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돼요. 제가 교직 생활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았던 친구 몇 명 있는데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가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캠프를 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서 저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고 싶다 해서 매일매일 교정 청소를 했어요. 집게 들고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계속 쓰레기 줍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쟤는 사회봉사 중인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줍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리더십 캠프에서 생각을 했다면 변화가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진짜 실천하는 행동을 했어요. 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옆에 친구들 많이 움직이시고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엄청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벽에도 도전해보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만약에 도전했는데 벽에 부딪혀서 좌절한 것도 그것도 경험이에요. 원래 항상 다루는 건데 제가 여기서 올해는 뺀 게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자기소개 사례 중에 하나가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애의 사례였어요. 부회장이 됐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서 떨어져서 왔던 실패가 다음에 있어서의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성공 사례만이 꼭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율문항이라든지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준비하게 되겠지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실패했지만 그걸 극복해서 내 걸로 갖고 갔던 경험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활동과 행동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 잘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잘해오고 있고 여러분들 1학년 때 2학년 때 해왔던 거 생각보다 중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 경쟁자들도 덜 준비되어 있을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회입니다. 더 잘 만들어 나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대신 뭐가 있어야 돼?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는 어떤 것들이든지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아요. 잘하고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네. 혹시 궁금한 거 이제 질문을 갖는 시간 가질게요. 가야 될 친구들은 빨리 가세요. 종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도 상관없어요. 네, 3학년들, 2학년들 가셔도 되고요.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만 앞으로 오셔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반 친구들은 담임선생님 여기 있으니까 뭐.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좋은 질문한 친구에게는 예, 비타민 음료도. 네. 어, 제가 어, 활동을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어. 서로운영위원회 1학년 어. 때 하고 2학년 때도 했는데 어, 1학년 때는 제가 분명 올리기를 했는데 어, 쌤이 누락하셔서 안 되고 어, 2학년 때는 활동을 했는데 어, 다 준비했는데 어. 정작 대회를 못했어요. 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지요. 누락돼 있어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대회 기록 말하는 순간 바로 나가가지 않아요? 난 대회 이거 운영이 생기부가 아니라서. 대회 운영이? 생기부가 아니에요. 대회란 말 써도 상관없어요. 자기소개서에. 생기부 표현이 아니라서. 아, 질문할 친구 없나 보네. 아, 네. 그럼 경쟁자가 지금 딱 두 명이니까 뭐라고? 경쟁자 딱 두 명이니까 어. 아까 전에 질문 잘하냐 약간 비타민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질문해야지. 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이제 촬영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받아가. 네. 수지 받아가. 많이 질문.